자, 자로 시작하죠, 제가. 치매 요양 보호 31번 문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만지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보일 경우, 이성을 만지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은 소리를 질러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안 됩니다. 스스로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언제 멈출 줄 알고요. 활동 참여 시 이성과 거리를 두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조금 맞죠? 다른 대상자들에게 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그 다른 대상자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방해, 격리한다. 올바른 조치가 아니죠. 저는 답을 3번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도, 아니 이번 시간에도 여지없이 맞추네요. 틀린 거 빼고. 자, 31번 문제 확인해 드릴게요. 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에게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접촉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 참여 시에 이성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성과 거리를 두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32번 가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음식물에 도곡물이 들어있다고 의심하면서 식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대답은, 이거 제가 또 어려워하는 문제네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거부를 할 때는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만 드시는데 왜 그러세요? 이거는 안 되는 답입니다. 무응답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탔어요 라고 하면서 강제로 안 됩니다. 우와. 자, 또 다시 한 번 더 갈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번일지 2번일지. 치매 대상자가 음식물에 도곡물이 들어있다고 의심하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일단 먹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드시지 마세요. 이거보다 좀 너무 단호하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먹어봐. 그러면 먹어보고 죽지 않으면 의심을 가라앉히면서 거부하지 않겠죠? 저는 1번에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32번 답 찾아볼게요. 32번에 1번. 딩동댕. 자,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2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물에 도곡물이 들어있다며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말에 대해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또는 어르신 같이 먹어볼까요? 와 같이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자, 의사소통 1번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어디 의문사를 쓰지 말고 여기가 짚으면서 여기 아프세요? 팔을 짚으면서 팔이 좀 아프세요? 네, 아니요. 대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1번 틀렸죠? 찾으시는 물건은 원래 없었어요. 이거 안 된다고 했죠? 같이 찾아볼까요? 해야 됩니다. 어르신,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 하시고 외출해요. 식사하고 나서, 양치질 하고 나서 외출해요. 이렇게 미래의 계획을 설명한다고 해서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인지하기 쉽도록 식사하는 경우에 자, 식사합시다.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양치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양치질 절차를 설명하고 양치질하고 이제 외출할 거예요. 그러면 외출할 그 당시에
자, 이제 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자, 아주 좋죠? 오, 갑자기 낯선 사람,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봤는데도 또 인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황해 할 수 있죠. 저 사람 누구지? 그때 항상 요양보호자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건 꼭 요양보호사 아니더라도 치매 대상자가 있는 가족이 뭐 씻겨줄 때 거부를 하거나 누구냐 넌 이렇게 물으면 할머니 저 누구잖아요. 저 할머니 손자고요. 할머니 목욕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5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길게 대답 못합니다. 왜에 대한 반응 못합니다.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정답은 4번 확신합니다. 3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확인해야 할까요? 1번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그죠? 대상자의 의심을 부정하지 말고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하면서 대상자가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 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한다.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입니다. 자, 보충 설명 좋았죠? 3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구독 좀 눌러달라고 처음은 아닌데 이제 조금 어울리는 친한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왔어요. 이거 너 목소리냐? 근데 구독은 아무도 안 눌렀어요. 제가 아주 나쁜 친구일까요? 도와주질 않네요. 469명 맞았나? 여하튼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분들이 친구들보다 훨씬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독을 눌러주셨겠지만 와, 친구가 녹록지 않네요. 두고 보라고 합시다. 자, 34번 다음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중 지켜지지 않은 것은 자, 기본 원칙 중에 지켜지지 않은 것 계속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기네요. 양해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80세의 치매 할머니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어르신 지금 아침 9시니까 식사 먼저 하신 후에 세수하시고 병원에 같이 가요 라고 말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길게 어떤 절차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자, 1번 일상적인 어휘 사용하기. 그죠? 이건 맞죠? 지켜지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기.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죠? 어르신 지금 9시니까 식사 먼저 하신 후에 세수하시고 병원에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기. 정답은 3번. 4번 현재 상황을 알려주기. 이런 건 아주 좋죠. 존칭어를 사용하기. 할머니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반말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4번 답 확인할게요. 34번의 답은 3번. 자, 34번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식사 먼저 하신 후에 세수하시고 병원에 같이 가요 보다는 식사하세요, 세수하세요, 병원에 가요 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한다. 됐죠?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자, 치매 대상자가 아무래도 인지력이나 신체적 장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많나 봅니다. 그죠?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1번. 목소리 톤을 높여서 큰 소리로 대화한다. 잘 안 들릴 경우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죠? 또 너무 크게 높여서 하면 갑자기 놀랄 수가 있겠죠. 이건 조금 생각해 봅시다. 2번. 요양보호사 자신을 밝힌 후 치매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맞지 않을까요? 새로운 자극을 위해 유행어나 신조어를 사용한다. 안 됩니다. 유행어, 신조어. 복잡합니다. 우리도 모르죠? 시간 단축을 위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한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대상자가 혼자 걷고 있을 때 뒤에서 친근하게 말을 건다. 앞에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저는 2번에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거 좀 지워야겠죠? 다시 2번. 정성스럽게.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맞아야 할 텐데. 35번에 2번. 정답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은 요양보호사 자신을 밝힌 후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어르신 이렇게 그죠? 치매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35번.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의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야 되죠. 적절한 어조로.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신체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다. 뒤에서 얘기를 하면 좀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죠? 자,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한다.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저 기본 원칙입니다.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자,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중기 치매 대상자의 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은 초기, 중기, 말기가 있죠? 자, 어느 정도 중증입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조금 더 저는 어렵게 느껴지네요. 1번.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 그죠?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다른 곳을 볼 때에도 이야기를 이어간다. 다른 곳을 볼 때도 이야기를 이어간다. 누가 있듯이 맞나요?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대상자의 이름보다는 그와 같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인칭 대명사는 안 됩니다. 대상자에게 생소한 물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극을 준다. 익숙한 게 낫죠? 자, 4번, 5번은 확실한데요.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 그죠? 중기에 혹시 하는데 이게 중기인지 말기인지 그건 모르겠네. 대상자가 다른 곳을 볼 때도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건 약간 초기이지 않을까요?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글쎄요. 자, 이거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신 없이 1번 그냥 1번에 힘을 실겠습니다. 1번이 맞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36번에 1번! 맞았네요.
어렵습니다. 중기침해. 자, 해설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한다. 자, 다른 곳을 볼 때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한다 했으니까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대상자 앞으로 가서 눈을 마주치면서 가리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어쨌거나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상자가 다른 곳을 볼 때도 이야기를 이어간다. 일단 눈이 안 마주쳐 있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질문한다. 응답하지 않더라도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질문한다. 계속해서 이어가지 말고 질문한다. 질문이 아니어서 틀렸나요? 이런 문제는 정말 해설지를 봐도 그렇게 깔끔하게 소화는 안 됩니다.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근데 그래도 응답을 하지 않더라. 응? 기다렸는데 그럼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질문한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질문한다 해야 되나? 반복해서 계속하여 이건 맞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제일 싫습니다. 4번. 그 혹은 그 사람과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나 명사보다는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건 저거 확실하게 알죠? 5번.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친숙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중기 치매 대상자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은 1번.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입니다. 자, 36번까지 문제 6개 풀어봤는데요. 운이 좋게 하나도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 볼펜에 손처럼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